안녕하세요. 오늘 방생 법회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비 온다 어쩐다 하는데 비는 안 와요. 엉간하면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원래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랬었는지 기억나세요? 원래 이게 방생이 아니고 사경소지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승우 스님이 신기를 발휘해서 이거 뭔가 불길하다. 근데 만약에 사경소지를 했으면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는 오고 뭐 이렇게 좀 많이 그게 됐지만 갑자기 제가 그때 해능 성지순례를 가는 게 아닌데 제가 나라를 비우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 있어서 내가 참 좀 많이 슬펐습니다. 내가 비운 지 이것들이 알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게 만약에 사경소지를 했었으면 자칫 이렇게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승우 스님이 생일을 맞아서 영험을 발휘해서 신기가 쭉쭉 빵빵해요. 그리고 오늘 4월 2주년을 맞아서 우리 고생하신 분들에게 이 금강저 핸드폰 고리를 드렸어요. 핸드폰 고리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걸 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스럽게 디자인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루비를 박아서 뭔가를 조금 이쁘게 하려고 그래서 달고 다니라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한 말이 잘못 달고 다니다가 핸드폰까지 잊어버리겠다. 90년대에 5만 원 정도 했었어요. 5만 원? 돼지 목탁 이런 거 달고 다녔었어. 그래서 근데 지금은 시절이 또 바뀌어서 참 진짜 세상이 뭐 이런가 싶을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금값은 64만 원. 또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고생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것 좀 앉아봐. 그걸 다 가려. 자, 오늘 방생법회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했었고 힘들게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묵스님이 그 워터파크도 신형으로 만들어서 작년에는 물고기가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애가 잘 안 갔거든. 근데 올해 이제 잘 빠지게 이렇게 해서 저는 원래 저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끝까지 하고 있나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원래 저런 거 어렸을 때부터 제가 특이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렇게 해서 오늘 방생법회 저희가 데크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에서 금강연 제가 여러분들을 사실 그룹만 좀 작으면 금강연을 꼭 그 위쪽으로 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거기를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아. 근데 이 정도 인원이 움직이면 별놈의 위험이 생겨. 이게 약간 불가사의한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못 해드리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팀을 나눠서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금강연이라고 써 있고 요번에 부산에 차량 뭐 나오길래 제가 승우 스님이 저한테 차량 이름 2개를 부산이 2개가 차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제가 금강반야 또 이런 거 했더니 하지 말라고 계속 그것만 돌려막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금강반야경이라서 금강반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따오는 게 아니고요. 월정사 저 앞쪽에 있는 게 그게 금강연이고, 월정사 관련된 기행문을 보면 삼위대가 있고, 삼위대도 제가 찾았어요. 여기 와서. 기록에는 나오는데 어딘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몰라. 근데 찾기는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괜찮은 데는 전부 돌에다가 뭘 새겨놨다. 그래서 눈썰미만 있고 이렇게 가서 찝쩍거리다 보면, 그리고 바위가 튀어나온대요. 언제나. 이렇게 보면 바위가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삼위대가 있고, 삼위대라고 하는 거는 대는 약간 이렇게 의상대, 낙산대처럼 좀 올라가는 데입니다. 근데 삼위대라고 하는 거는 삼위스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구 삼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삼위는 뭐냐면 이렇게 테두리 둘린 게 삼위입니다. 견습생. 그래서 의상대, 낙산대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멀리 조망해 보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삼위대야. 잘 보였으면 비구 될 겁니다. 아니야. 그걸 문자를 가지고 추론을 한 뒤에 그 엇비슷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황강 옆에 그 돌무더기입니다. 예전에 물길이 그 앞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 돌무더기 쪽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삼위대. 근데 그렇게까지 감동적이지 않아요 해서 이름을 삼위대라고 부른 겁니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쩌리대, 대는 대인데 그렇게 볼품 있지는 않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금강연이 있다. 금강연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름이 금강연이라고 2번 돌에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금강연이구나. 그리고 거기가 한강의 시원지고, 그 다음에 양촌 권근이나 이런 사람들 글에 보면 중령천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최고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물. 그래서 한강에 시원지기도 하고 최고의 좋은 물이기도 하고, 거기서 물이 용소순처요. 용소순철. 그리고 거기 그 다음에 기행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연을 지나서 반야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강과 그 다음에 반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차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금강연이라고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새로 지어달라고 하길래 반야연 할까요? 이랬더니 승우 스님이 반야연 발음 안 좋으니까 바꾸라고. 바꾸라고. 그 경상도 사람들 반야 발음 잘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같은 부산이니까 금강반야 이렇게, 내가 대전팀도 내가 금강반야라고 했거든. 그래서 그랬다 족보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제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수다원이라고 지었어요. 수다원은 눈이 청정해졌다, 진리를 바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지었고, 한쪽은 김해래. 김해 가야잖아. 가야. 김해가 가야잖아. 근데 그 가야가 붓다가야하고 연결된다는 썰이 있어요. 진짜야, 진짜. 진짜야. 그래서 제가 붓다가야라고 지었거든요. 그 인도에 가면 가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야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범위가 어느 정도는 되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좀 영험한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계룡산, 신도안 뭐 이런 삘 나는데, 뭐 약간 그런 데 있어. 그래서 거기가 부처님이 거기 처음 가신 데가 아니에요. 거기 원래 수행자들이 모이는 데고, 거기가 바라문가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라문가야가 있어, 실제로. 그리고 가야라는 건 뭐냐면 코끼리 머리 같다라는 뜻이에요. 동물이니까 코끼리 대가리 같다. 그게 약간 움푹 패였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코끼리 머리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코끼리 아니고요, 아시아 코끼리의 두상과 같다.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잘 모릅니다. 저도 그 동네를 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거기서 수행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가야 가섭은 가야 쪽 사람이구나. 이렇게 삼형제의 위치 분포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거기를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이제 불교의 가야. 이래서 붓다 가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가야문화원 초청으로 가서 기조 강연을 부산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달리 고대 국가 가야가 인도하고 연결된다는 여러 가지 이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그게 허왕옥이라고 하시는 분도 그렇고 장유화상 이야기도 다 들어봤어요? 설명을 좀 해줘야 되나?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김수로왕 들어봤죠? 김수로왕. 수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로 처음 내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조라는 뜻, 뭔가 개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는 뭐냐면 이게 한자적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불교적 지식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 그게 그냥 단어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삼위대 이러면 멀리 조망해 보는데 쩔이구나 이런 느낌을 그냥 우리는 그래서 받아. 순식간에 그래서 받아. 그래서 이게 한자의 어떻게 보면 특수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은 그게 잘 안 돼. 한글은 그게 잘 안 돼. 근데 한자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수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머리를 내민 어떻게 보면 시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다 쪽하고 연결돼서 해상 루트로 아마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인도 아유디아라고 하는 아유타국의 공주였었던 허왕옥과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예전에 인도까지 갔습니까?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잘못된 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을 자꾸 생각해서 안 나갔을 거야라고 생각해요. 근데 삼국시대부터 뻔질나게 나갔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그 피가 나는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도 미친 듯이 나가요. 이 나라 사람들이. 뭐 경제가 안 좋아요. 뭐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알바노고요. 나는 갑니다. 와, 이거 진짜.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 이런 것도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해외여행은 놀랍게도 중국을 가도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얼마나 올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강달러 시대가 연출됐고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님이 좀 이벤트를 좀 한번 해주셔가지고 달러가 한번 더 올랐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달러가 올랐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달러 올랐어. 그렇게 해서 예전보다 여행비가 비싸졌어요. 모든 패키지도 그렇고 다 좀씩 비싸졌어. 그리고 생각보다 더 비싸진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행사들이 코로나 때 좀 죽 쓰더니 저것들이 만회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합리적 의심이긴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입니다. 무지하게 나갑니다. 진짜 막 무지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딱 달력을 보는 순간 올해 달력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제가 굉장히 전율 했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걸리면 안 되는데 다 나가는데 이거 다 나가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수요일쯤 잡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연휴 걸리면 거의 여행비가 2배에서 3배로 올라가요. 알바노고요. 또 갑니다. 야, 한국 사람들은 진짜 그런 데 있어서는 대장부입니다. 대장부입니다. 놀랍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진짜 그렇게 다녔다니까. 고려시대 때까지도 그렇게 다녔어요. 조선이 나중에 해금 정책 같은 걸 하면서 바다 쪽으로 안 나가서 그래요. 원래 다녔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붓다가야하고 그 가야가 연결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아벌, 설아벌, 그 다음에 그게 사로국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신라를
슈라바스티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위성, 우리 금강경에 보면 사위성 기수국 고덕원에서 말씀하셨다. 그 사위성이 슈라바스티예요. 그 슈라바스티가 발음이 바뀌어서 신라벌라, 그 다음에 서라벌 이렇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명칭이 서라벌, 서벌, 서울입니다. 서울의 가장 유력한 주장 중에 하나, 명칭의 주장 중에 하나가 서라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라벌이 992년의 수도였거든요. 경주 990,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신라 진짜 재밌는 나라예요. 변방에 수도가 있고 삼국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다. 완전 똥꼬집의 나라입니다. 백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백제, 한성백제, 그 다음에 사비부여, 이렇게, 공주, 부여, 이렇게 요즘 도시로 얘기하면 그렇게 3번 옮기잖아요. 그래서 팔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세력 집단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대성 팔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작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옮기는데 통일을 했는데도 옮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고요. 그래서 992년 동안 경주가 계속 수도이다 보니까 그게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안타깝다. 경순왕이 8년만 버텼으면 기록을 세워야지. 사람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끝까지 버텨야지. 그러면 우리가 1000년 이렇게 말해가 좋은데 992년 1000년 퉁 이렇게 좀 없어 보이잖아.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장안도 그렇게 불러요. 장안이 인구 100만에다가 주변 어떻게 보면 경기 지역 수도권까지 치면 한 200만 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게 도시의 제명사가 장안입니다. 그래서 장안의 명물, 장안의 제일 뭐 이런 식의 장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경주도 그런 식으로 불렸던 거야. 그래서 서울이다라고 하는 게 수도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상징 명칭이 되는 거야. 마치 샤프에서 만들어서 샤프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포크레인하고 데일밴드 따나 그런 거죠. 상품 명칭인데 회사를 대표해버려. 회사를 대표해버려.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라벌이 서벌이 됐다가 서울이 됐다더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오래된 명칭과 관련해서는 100% 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역사도 박사를 받았고 국어도 박사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유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니야 그 옛날 방식이야.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모르는 게 있겠어? 아이고. 아유, 이거 옛날에 몇 년 전에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근데 자주 들으면 재밌어. 재밌으면 됐지 뭐. 재밌으면 무죄. 그래서 붓다가야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부처님을 따라가는 가야.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신라라는 명칭도 시라, 계율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 최치원설입니다. 계율을 시라라, 개를 시라라 그래. 유를 비나야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우리 고유 명칭들이 생각보다 많이 결부돼 있어요. 많이 결부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결속이 돼 있고, 외래 문화 중에서 이렇게 좀 높은 고등한 문화를 가지고 온 집단과 관련된 명칭들을 쓰는 경우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덜 떨어진 나라, 약간 후진국에서 들어온 문화는요, 우리가 다 번역해서 쓰려고 하고요.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문화들은 그냥 이렇게 그 발음대로 쓰려고 한다. 왜? 있어 보이거든.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팀이 하나가 있고, 중국에서 그거는 연원을 찾기가 되게 쉬워.
중국은 루트가 워낙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해상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 연원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성이 너무 높은 거야. 그리고 기록에도 해상으로 들어왔다더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정합성들을 보면, 그리고 들어온 데가 딱 보면 진짜 다 바다로 왔을 것 같은 지역들이에요. 뭐 내륙에 어디 뭐 이상한 데가 아니고, 그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배 타고 오면 글로 들어올 것 같은데? 딱 그런 데가 걸려. 그래서 붙다가야. 그래서 부산 팀 두 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이남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부산, 뭐 순천, 광주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도 진짜 제가 조계종의 송해잖아. 그리고 송해 돌아가셨잖아. 저도 죽게 생겼어. 힘들어. 그런데 다녀보면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는 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 그런데 그게 3시간을 넘어서잖아. 급격하게 이게 더블로 올라갑니다. 진짜예요. 3시간하고 4시간하고 1시간 차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데미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쉽지 않아. 그래서 가족과 어떻게 보면 행복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성으로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깊은 존경심을 이렇게 표합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야. 저도 다녀봐서 아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KTX 뚫리기 전에 10년 동안 월정사를 울산에서 원주 거쳐서 진부터미널 왔다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편도 8시간씩 다녔어요. 진짜 편도 8시간. 그리고 그렇게 다닐 때 안 자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왜? 그때 버스에서 자잖아. 밤에 잠을 못 자. 그게 너무 기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데미지가 가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자려고 했고, 그래야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일정을 소화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멀리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는 뭐 대구, 그 다음에 울산, 뭐 부산, 이런 쪽 오시는 분들, 여수, 광주, 창원. 죄송합니다. 창원. 제주는 차 없잖아. 깍두기로 온 거잖아. 그래서 2주년을 맞아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에는 뭐라도 해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에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어. 훨씬 힘들어. 자, 그래서 부산팀 잘 됐으면 좋겠고, 계속 그리고 이렇게 벌어져서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 금강경 봉찬 기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찰에 금강경 기도하시는 기도 모임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금강저도 진짜 제가 금강저 밀어붙인 보람이 있죠. 금강저가 나에게 가피를 줄 수 있다면 나에게 굉장히 고마워. 금강저 너 내 동상 세워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잘 됐어요. 그러면 꼭 월정사로 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국 불교가 어느 정도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여러분 댁내가 뜻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됐으면
월정사에 꼭 충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불교 자체를 현창하는 게 더 올바른 거지, 그 안에 월정사가 있는 거지. 월정사만이 꼭 좋으니까 월정사를 와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갓집은 우리다. 자, 그래서 금강연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금강연 있고 반야연에는 글씨가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못 본 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좀 찾았는데 글씨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금강연에는 2번 글씨가 나오고요. 그래서 금강반야. 그래서 실제로 이 금강반야하고 연결되는 흐름이 이 안에 유적으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논문을 썼었거든요. 금강이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 이거는 약간 텅스텐 같은 느낌? 안 그러면 티타늄 같은 느낌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이 티타늄, 그 다음에 텅스텐, 뭐 이런 금속들이거든요. 그것은 단단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도 쓸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쓸 수 있어요. 칼하고 똑같은 거야. 칼은 양면을 가지고 있죠. 아니 맞잖아.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고. 다이나마이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영화에 나오는 핵도 마찬가지잖아.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모든 번뇌를 깨부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의미고, 지옥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가 금강이라니까. 왜? 계속 개 굴리듯이 굴려야 되는데 죽도록 괴롭혀야지. 그리고 거기서 불도 떼야 되고 하는데 원자로인데 원자로가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원자로를 금강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금강이 반야라는 단어랑 겹치면 모든 것을 깨부수는 반야지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연도 반야연이 없으면 금강연이 꼭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금강연에 가면 2가지가 있어요. 최고의 물이 나와서 그게 도망가지 마. 도망가면 그거 놓고 가야 된다. 놓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거 차고 다니는 거 내가 볼 거야. 그거 핸드폰에 다 붙이고 다녀. 내가 당근에 검색한다. 당근에 올라오면 절단 낼 줄 알아. 자, 그래서 금강연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강심수 가장 좋은 물이라더라 라고 하는 거, 그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약간 이렇게 폭포같이 돼 있어요. 오늘 되게 잘 보였는데 약간 이렇게 물 떨어지는 게 폭포같이 돼 있지 않아요? 그거 나중에 여름에도 그 데크에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데크 쪽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름이 장관이거든요. 너무 물이 많으면 그 폭포 같은 게 안 보여. 사실 물에 막 덮여. 쫙 덮여버려. 뭔가 제가 멘트를 하나 치려고 했는데 약간 혐오감을 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체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너무 보살님들 이렇게 조금 요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자꾸 누가 여러분 뱃살하고 관련된 제가 약간 멘트를 하나 쳐주려고 그랬거든. 자체 심의에서 삭제된 걸로. 자체 심의에서. 자,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층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등용문하고 똑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문, 황하의 용문이 있고, 물을 중령천과 같다라고 나와요. 중령천과 같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물론 뭐 당연히 안 들어봤을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데 그냥 처음 들어봐도 돼. 괜찮아.
양자강 중수, 양자강에서 최고의 물은 중령수고, 그 다음에 몽정산 정차 이렇게 하거든요. 몽정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차의 시원지입니다. 혹시 차 공부하시는 분 없어? 오리진, 몽정차, 오리진. 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심한 거예요. 다도반 뭐 이런 분들 있잖아, 절에. 그러면 몽정산 얘기는 기억은 못하지만 한 번 정도 들어봤으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몽정산의 정차, 몽정산 위에 거기가 차에 어떻게 보면 차 재배의 시원지예요. 그리고 오리진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차 재배에 성공했다라고 기록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태산북두지. 그러니까는 물 중에는 중령천물이 최고고 거기에 최고의 차를 이렇게 탁 하면 엄청난 뭔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 그래서 여기 물이 최고다라고 하는 게 그 중령과 관련된 이야기로 나오는 거고 그거는 양촌 건근의 기문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중령천과 비견된다. 그리고 허균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허균이 강릉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허균이 사명당이랑 좀 친해요. 그래서 사명당 글도 당신이 이렇게 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명당이 월정사 적광전을 중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영감함에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뭘 해드리고 싶으냐면 오대산의 명당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적광전 말고 중대는 올라가 봤는데 이 영감사 쪽을 여러분이 안 가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전에 한번 중대 순례를 한번 해보니까 다시 하면 안 되겠더라고. 차를 못 세워요, 이게. 버스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걸어가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시고 그 차를 못 세우니까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전에 깜찍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내가 1시간 좀 일찍 들어와서 요즘은 스티커를 붙여주고 있지만 일찍 들어와서 사찰 예절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전에 한번 했잖아. 제가 장담하는데 조계종에서 내가 사찰 예절 제일 잘하는 사람일걸? 진짜예요, 진짜. 왜? 의외로 익숙하기는 쉽지만 내용을 알기는 어려워. 이러한 우리가 몸으로 익혀서 그냥 아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게 기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왜 아느냐? 배운 사람이잖아. 나 배운 사람이야. 아니. 됐어. 빈정상했어.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우리 아까 창원을 포함해서, 창원을 포함해서 남쪽에서 올라오신 우리 분들을 차례차례 해서 금강경도 좀 이렇게 순례를 시켜드리고 그렇게는 될 것 같아. 여러분을 다 돌릴 수는 없는데 뭐 한 두어 차씩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원래 못 들어갑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한강 시원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강 시원지 관리법에 의해서 걸리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관리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안에 계곡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찰에서는 들어가도 됩니다. 다 우리 땅이야. 내 거야, 내 거. 내가 재산권자야. 기분 나쁘면 오대산에서 빼라고. 누가 국립공원 하랬어? 뭐 재산권자. 여러분이 월정사 딱 들어올 때 눈에 보이는 그게 다 월정사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까지가 다 월정사 땅이에요.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 월정사 주의스님한테 제가 저 오기 전 사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례다 산삼 심기.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산삼씨 2천만 원어치를 사서 뿌렸다는, 2천만 원어치를 사서 뿌렸어. 씨로 2천만 원을 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이제 약간 장뇌 같은 게 되는 거지. 천종은 아니고. 그랬는데 소임자가 바뀌면서 어딘지를 모른다더라. 그래서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놈이 다 캐먹었다 뭐지? 아무도 몰라. 보물지도야. 오대산의 보물지도. 어딘가에 뿌렸어. 얼정사 땅 안에. 근데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 어딘지를 모르겠어. 싫어합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내가 했다가 선원 스님들한테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산상과 관련된 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어. 이 얘기했다가 선원에 참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거 진짜 얼정사 큰 사건이었어요. 선원 스님들이 그 상목일에 이렇게 산행을 갔는데 한 스님이 또 나대가지고 산삼이라고 먹었네. 싸그리 실려갔습니다. 싸그리 실려갔습니다. 뭔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서러운 스님들 되게 재밌다. 뜸이 유행하잖아. 그러면 또 다 뜸을 또요. 근데 그게 그 정도 뜸 레벨이 아니야. 여러분 부황 자국만한 뜸들을 또 진짜야. 진짜야 진짜. 그래서 선원 스님들 되게 좀 이렇게 이게 깨달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서 일반 판단 기준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좋다더라 이러면 막 하는데 와 진짜 저도 배에 뜸을 떴거든요. 그게 예전에 주겸 만들었던 그 김일훈 씨가 그게 좀 인산 주겸, 인산 김일훈이라고 그게 90년대 초인가 그때 책이 신약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신약. 그래서 주겸 먹으면 암도 낫고 제가 한의학적 지식을 아는 바로는 구랍니다. 주겸은 전통적인 게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시진의 본초 광목이나 아니면 동의보감에 주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인상가나 이런 쪽에서 주장하는 정도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MBN이나 이런 데 보면 풀쌀만 먹고 말기암이 나왔어요. 그러면 밑에 뭐라고 자막이 쳐지냐면 이거는 개인의 체험에 기준한 거고 방송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한의학적인 걸 아는 바로는 한의적인 거랑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책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베스트셀러 같았었어요. 책도 되게 두꺼워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게 많이 읽혔어. 거기에 보면 중환의 뜸을 놓으면 중환 혈자리에 뜸을 놓으면 명상이 되는 것처럼 또 그래서 우리도 또 떴죠. 지금도 남았어. 지금 담배빵 같이 남아 있는데 선원 스님들은 이만하게 떴다. 이만하게 떴다.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일러를 안 때도 한겨울에 춥질 않대. 이게, 뭔가를 건드린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열 다 방출하고, 그 다음에는, 식어야죠. 그때 뜨신 분들 대부분 가셨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진짜야.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띠뜸이 또 한동안 쫙 유행했었다. 아유, 내가 재밌어요. 보면